무한의 부를 창조하는 잠재의식의 힘. 부의 초월자. 제96장. 내 일을 사랑하라.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 사랑이다. 사랑은 늘 바깥으로 표현된다. 안에서 밖으로 발산되는 것이다. 사랑에는 언제나 대상이 있다. 음악, 예술, 대형 프로젝트, 기업, 과학 등 인간이 노력을 쏟아야 하는 분야를 사랑할 수도 있고, 만고불변의 원리나 영원한 진리를 깊이 사랑할 수도 있다. 이상과 대의를 실현하고 나의 전문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겠다는 감정적 애착이 바로 사랑이다. 아인슈타인이 수학을 사랑했기에 수학의 원리와 비밀이 드러난 것이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다. 정신과학과 사랑에 빠지면 정신과학의 비밀이 드러난다. 원하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가 중요하다. 낡은 사고와 관점을 뒤로 하고 새로운 생각을 해야 한다. 참신한 시각을 가지고 싶다면 마음을 열고 새로운 대상을 수용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음식을 잘 소화하길 바란다면 마음에 앙심을 품으면 안 된다. 불쾌한 감정과 원한도 버려야 한다. 부와 성공을 원한다면 안팎으로 가득한 부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다져야 한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태어났다. 내면의 무한한 부는 실패하는 법이 없다. 질투나 부러움을 비롯한 잘못된 감정을 버리고 풍요와 부를 기쁘게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 사랑에는 치유력이 있다. 소중한 사람을 향한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축복한다고 확언해 보라. 사랑이 바라는 빛 안에서 보호받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치유의 빛이 이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에워쌀 것이다. 이렇게 확언하면 놀라울 일이 가득 일어난다. 어느 날 친구가 여동생의 일을 상의해 왔다. 여동생이 불쌍해 죽겠어. 피부가 엉망이야. 온갖 로션과 치료제를 발라도 소용이 없어. 피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 자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나?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네. 다음 날부터 여동생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음에 확언을 되풀이했다. 내 피부는 사랑이 담긴 봉투입니다. 봉투는 작은 티끌이나 틈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어린 아이의 피부보다 생생합니다. 젊음과 아름다움의 빛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몇 주 만에 여동생의 얼굴은 깨끗해졌고 늘 바라던 대로 부드럽고 깨끗한 피부를 얻었다. 이제 여동생의 피부는 사랑을 받아 반짝거리는 햇살 같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
축복을 받는 가장 빠른 길이다.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베푸는 행위다. 그리고 사랑은 모두에게 선의를 베푸는 행위다. 사무실이나 공장, 가게에서 일하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평화롭게 지내며 승진해서 부를 얻고 삶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기를 확언해 보라. 일터에서 엄청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모두에게 사랑과 선의를 베풀며 승진을 빌어주고 부를 누리기를 확언하면 마찬가지로 축복받고 성공할 것이다.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빌어준다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 확언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베풀지 않으면 받는 것도 없을 것이다. 나의 우주에서는 나만이 생각한다. 생각은 창조적이므로 타인에게 선의를 갖고 사랑을 베풀며 삶의 축복을 내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전국에 가맹점을 보유한 한 대형 할인점 대표가 내게 해준 말이 있다. 해고 명단에 오른 직원 중 90%의 해고 사유는 결근이나 무능 또는 부정행위가 아니라 동료 직원이나 고객들과 잘 지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랑은 가족과 국가를 하나로 이어주는 응집력이다. 사랑은 지구상에 있는 전 세계와 우주의 모든 은하계가 영겁의 시간 동안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순환하도록 해주는 힘이다. 사랑은 건강, 행복, 평화, 번영, 성공을 누리며 기쁜 삶의 법칙이다. 사랑받는 자녀들은 조화롭고 건강하며 평화롭고 친절하다. 기쁘고 정직하며 진실하고 공정해서 늘 웃음을 준다. 지금부터 자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삶의 축복을 전해보라. 다른 사람을 존경하라. 그들의 안에 부가 흐르고 있음을 생각하라. 이제 번영하며 축복받는 삶을 보며 놀랄 일만 남았다. 트라우마를 마주할 수 있는 사랑의 힘. 마음과 정신의 법칙을 전 세계에 알리던 해리 게이즈 박사가 젊은 영국인 남성의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다. 면담을 통해 그가 금융업으로 취직을 하길 원하면서도 은행원이나 브로커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지역은행에 빚을 갚지 못해 집을 차압당했을 때부터 금융계 종사자에 대한 반감이 생겼다고 한다. 그때 만난 한 명의 은행원을 모든 금융인으로 일반화하고는 덮어놓고 싫어하는 것이다. 게이즈 박사는 그 남성에게 런던 증권거래소로 가서 1시간 동안 건물 근처에 서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확언을 하라고 말했다. 사랑이
당신의 영혼을 채웁니다. 부는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상담사의 말을 따랐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사랑과 부를 확언하자 좋은 일이 자신에게 되돌아왔다. 이후 남성은 전도 유망한 금융기업에 취직해 성공한 삶을 살았다. 사랑이 지갑마저도 두둑하게 채워준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사랑으로 덮어라. 빈센트가 크게 낙담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왔다. 수년 전부터 민사소송의 피의자로 지내면서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다. 그는 공정하지 못한 판사들과 비양심적인 변호사들, 그리고 일부러 거짓으로 증언하는 증인들에 대한 불만만 잔뜩 늘어놓았다. 소송을 마무리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판결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이 일 때문에 다른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도한 방법이 효과가 없었던 것 같군요. 아주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내 제안에 따라 빈센트는 매일 아침과 밤에 다음과 같이 확언을 시작했다. 이 소송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사랑, 진리, 조화가 지배합니다. 사랑의 법칙은 늘 승리합니다. 이렇게 확언하자 빈센트의 마음에 응어리져 있던 원한과 울분, 그리고 적개심이 깨끗하게 씻겨 나갔다. 몇 주 뒤 원고는 해당 소송과 관련 없는 혐의로 체포되었고, 신문 중에 빈센트에게 혐의를 씌우려고 문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의 변호사는 변론을 포기했다.